소개받은 대로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동엽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급성백혈병 종류를 이제 보고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특히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의사인데요. 조혈모세포 이식한 전후에 대개는 이식 받은 후에 대한 그런 주의사항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말로 이제 골수 이식이죠. 근데 이제 골수 안에 조혈모세포가 이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조혈모 세포가 들어가서 이제 피를 만들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현재 많이 부르는데요. 대개는 혈액암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혈액암에서 고위험군이거나 재발했거나 기존 치료에 불응했거나 이런 환자군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전처치 요법이라고 하는 이제 강한 항암 치료, 그다음에 세포를 주입하는 거, 여기 조혈모 세포 주입이 되겠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대개 요 전처치요법을 하는데 자가이식에서 다발골수용인 경우에 조금 짧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 일주일 정도 전처치요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암제 이름을 그냥 써놓은 건데 요거는 전처치요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설판 플루다라빈이라는 약을 쓰고 이제 치모글로불린, 사이모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이제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전처치요법을 통해서 이제 강한 항암 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처치요법을 통해서 아직 남아 있는 고위험군이거나 재발했거나 불응했으니 한 환자들이니까 이 골수에 이런 혈액암 세포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전처치요법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전처치요법을 워낙 골수 제거 요법이라고 해서 골수에 있는 혈액 세포를 싹 없애는 정도의 고강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나면 골수 기능이 안 올라와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골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혈모 세포를 주입하게 되고, 그럼 이 주입된 세포가 이제 생착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생착이 돼서 이제 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공통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 자가하고 동종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요때 이제 주입하는 거를 자기 거를 채집했다가 얼려놓고 그걸 다시 주입하는 이제 그런 게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고요. 동종은 그 주입하는 거를 타인한테 받은 거를 주입하는 이제 그거 조혈모세포 주입하는 그것만 이제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도 좀 다른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항암 치료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조혈모세포 이식이지만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조혈모세포 이식보다는 고용량의 전처치요법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래서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개념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듣는데 조금 더 세게 항암 치료를 해야지 좋겠는데 너무 세게 항암 치료를 하면 골수 기능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항암 치료 세게 하자. 그래서 자기 조혈모 세포를 모아놓고 항암 치료 전처치요법이라는 이름의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고 다시 자기 거를 넣어줘서 회복시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끝나서 잘 되고 나면 자기 원래 피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어떤 그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말씀드릴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덜하고요. 기간도 짧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넣어서 그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세포와 내 몸에 있는 세포와 이제 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쓰고요. 몇 달 이상 면역 억제제를 쓰고, 또 이것 때문에 후중구가 회복이 돼서 항암 치료한 다음에 혈액 검사상은 정상화가 됐어도 면역이 좀 약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항균제나 바이러스제 같은 것들을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요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서는 이제 예방 접종을 잘 하지는 않는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인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치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면역을 다시 이제 면역을 막 이렇게 배울 때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처럼 이제 예방 접종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 자체는 전처치 요법과 조혈모세포를 주입하는 것은 같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기 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 거를 이제 준다. 그래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경우에는 타인 세포에 대한 면역
이제 거부 반응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과 20편대 숙주 반응과 이제 두 가지가 약간 다른 건데요. 아무튼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쓰고 따라서 이제 면역이 좀 약한 기간이 좀 길다. 요거를 기본으로 아시고 그럼 뭘 주의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처치요법 고용량 항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식하기 전에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주의를 하시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항암 치료하러 입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라.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면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하고 수면하시는 거를 잘 섭생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술 담배를 하시는 분 대개는 이제 뭐 20까지 가는 동안 치료하고 있는데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은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든 장염이든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 우리 이제 감기 걸리면 이제 목도 편도도 붓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점막 부위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고강도 항암 치료가 들어가면 점막이 헐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회복될 때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감기에 안 걸리게 장염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이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식한 후에 이제 저희가 해리슨이라고 하는 내과학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이제 텍스트북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온 거를 요약한 표인데 이식하고 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30일째, 60일째, 90일째, 180일째, 360일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년까지가 돼 있죠. 그래서 데이 30일째까지 한 달 정도 될 때까지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호중구 감소, 혈소판 감소 이런 것들은 대개는 한 달 후쯤 이식하고 별 문제 없이 퇴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결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입원해 있는 동안 이식을 받는 동안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이제 사실은 알아서 할 거고 그걸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이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점막염, 입안이 많이 헐다가 이제 이게 좀 회복돼서 이제 가시고요. 드물게는 정맥폐쇄증후군이라고 하는 합병증 같은 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입원해 있는 경우에 되게 이제 해결하고 나가시게 됩니다. 밑에는 보면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하는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서만 나타나는 이제 면역학적인 합병증인데요.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람 음성 양성균 감염, 피막세균류, 칸디다라고 하는 곰팡이, 아스퍼질루스라고 하는 곰팡이,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종류는 단순푸진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뭐 수두 바이러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초반에는 그 골수균이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과 이제 항암 치료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가 대부분 회복이 해결이 되고 퇴원할 때쯤 되면 퇴원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세균 감염과 이제 칸디다, 단순푸진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지나갈 수 있고 지나간 다음에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쯤에 이제 퇴원하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일단 이식편대 숙주병이 있고요. 급성과 만성 둘 다 이제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의 세균과 아스퍼질루스, 곰팡이균, 요건 되게 이제 폐렴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균과 거대세포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망막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제 폐렴을 일으키거나 장염을 일으키거나 이런 식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종종 보게 되는 그런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놓고 보시면 퇴원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크게 감염과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식편대 숙주병이 생기면 그거는 뭐 주의한다고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감염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감염이 잘 올 수 있다. 그래서 감염에 주의한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고 이제 퇴원하신 다음에 이제 그 몇 달 동안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약을 용법대로 잘 복용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거고요. 면역 억제제로 저희가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약과 타크롤리무스라고 하는 약 두 가지를 쓰는데 이건 성분명이고 그 제품명은 처방 받으신 병원마다 약간씩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산디문, 사이폴 이런 약들을 많이 쓰고 이제 요거는 프로그라프, 타크로벤 이런 약들이 나와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좀 다른 약 이름의 약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요거는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서의 얘기입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없습니다. 드시는 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요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롤리무스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드시면서 퇴원을 되게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 항생제로 셉트린, 박트림 또 이제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제
폐포자충 폐렴이라고 하는 면역 저하자에서 오는 폐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약을 되게 이제 하나씩 드시고 퇴원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프레비미스라고 하는 거대 세포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약이 나와서 지금 이제 표준적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한 100일 정도까지 이제 쓰시게 돼서 요런 약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 예방하는 면역 억제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바이러스와 뭐 폐렴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잘 드시는 게 1번 중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빨리 확인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초기에 그걸 대처를 하면은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면 그야말로 이제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에 내원한다. 무슨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일단 그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일단 발열입니다. 열이 38도 이상 나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증상, 예를 들어 호흡곤란이나 이제 기침, 가슴 통증, 그다음에 복통 설사를 한다든지 또 숙주 반응은 피부 발진 형태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그 지키셔야 되는 1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어떤 그 이제 처방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닌데 본인과 가족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이제 사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기간이 환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도 먹는 약은 없지만 한 3, 4개월 정도까지는 주의를 하시는 게 권고가 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인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면역 억제제를 쓰는 기간이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병 상태에 따라 조금 일찍 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숙주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면역 억제제를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뭐 몇 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면역 억제제를 끊게 되는데, 이때까지 기간에 대한 이제 주의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소스를 최대한 억제를 하시는 게 1번이고요. 물은 끓여서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에서 이제 떠서 먹는 약수는 끓여도 안 됩니다. 예,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아메바라든지 생각지 못한 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뭐 미네랄도 있고 건강이 좋겠지만 이식한 분들에게는 감염이 안 되는 게 1번이기 때문에요. 생과일 주스도 이제 갈아서 드시는 건 피해야 되고요. 우유도 이제 생우유는 가급적 피하시고 멸균 우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요구르트나 요플레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과일을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는 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사과 같은 거 껍질 까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나나도 껍질 까서 먹을 수 있고. 근데 딸기 같은 거는 껍질을 까서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하는 걸로. 그래서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된다. 껍질이 없는 거는 최대한 안 먹거나 아니면은 잘 씻은 다음에 익혀서 먹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나 이제 쥐포, 오징어포, 과일 말린 것 이런 것들은 익혀서 먹어도 가급적 섭취 안 하는 거를 권고합니다. 이게 이제 오래 말려서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공기 중에 곰팡이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왜 귤 같은 거 어디 이제 좀 오래 놓으면 거의 곰팡이 피우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런 이제 식품에 그런 곰팡이류가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보통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권고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빵을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밀가루를 먹어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밀가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익혀서 뭐 국수처럼 먹는다든지 뭐 수제비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될 텐데 빵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효균이 들어가서 이제 만든 빵이고 멸균돼서 나온 그런 제품화돼서 나온 게 아닌 빵은 가급적 피해라. 이렇게 권고를 보통 드리고요. 생크림 케이크와 치즈 케이크도 그냥 드시는 거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계란은 완숙으로 드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육류나 해산물 모두 익혀서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조개나 낙지, 굴 같은 갯벌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은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익혀서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가급적이면 드시지 말라. 저희가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훈제 연어 정도도 이제 피하시는 걸로 완전히 익힌 게 아니면 김치는 안타깝지만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김치 볶음이나 김치찌개 형식으로 이제 익혀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젓갈류도 사실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익혀서 먹는 게 아니니까 젓갈을 뭐 익혀서 팔팔 끓여서 먹는다고 하면은 되겠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 새싹 채소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드시는 걸로 그렇게 보통 말씀드리고요. 양념이 난 너무 먹고 싶다. 간장 같은 거. 그럼 이제 그걸 익혀서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캔 제품은 일단 캔은 멸균이 돼 있긴 하겠으나 그 주의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따서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평소 같으면 냉장 보관을 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뭔가 따서 드시고 시간이 지난 거는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온 보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냉장 보관을 하였더라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겠고 부패 음식 안 되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먹는 것들 그런 건 이제 안 됩니다. 배달 음식은 뭐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인삼, 홍삼, 영지버섯, 상황버섯, 한약,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적어도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동안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낮은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이제 상황이 이제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일어날 때도 간수치가 올라가고 바이러스 감염이 있거나 할 때도 간수치가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런 요소까지 겹쳐서 간수치가 올라가면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로 판단해서 이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 상황 B로 판단해서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혼선이 생기면 이게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병원에서 처방되는 거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는 가급적 드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건강식품 먹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있으면 꼭 저하고 한번 저한테 가져오시고 괜찮겠는지 한번 상의하고 드셔라.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지키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드시는 어떤 그런 건강식품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 면역 억제제하고 이제 항생제하고 이런 거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거하고 이제 충돌을 할지 안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한다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약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음식류도 그렇고 먹을 때 일단 한번 그 장에 흡수가 된 다음에 이제 간으로 가서 간에서 한번 대사가 돼서 해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대사가 될 때 어떤 효소를 통해서 이렇게 대사가 된다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요 우리가 이제 드리는 약들도 그 대사를 통해서 약이 이제 대사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큰 부작용이 없이 독성이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는 용량을 찾아놓은 건데요. 거기다 이제 다른 이제 예를 들어 버섯류가 들어갔는데 같은 이제 효소 체계를 통해서 대사가 되면 이거하고 이제 경쟁이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드시는 약의 면역제 농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갈 수도 있어서 부작용이 나거나 아니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조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이게 꼭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그때는 이제 약을 드시는 동안 좀 피해라 이제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을 긴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환자분이 누가 가족의 이 이식을 받을 정도로 아픈 분이 있으면 가족과 친척 모두 그럼 몸에 좋은 걸 뭘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대개는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집에 뭔가 건강식품이 대개 열몇 박스씩은 대개는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시기에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납득시키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조리하시는 거 이제 포함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일단 뭐 이건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같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을 이제 구입하시는 거. 그다음에 익히지 않은 고기, 생선즙, 양념은 안 되는 건 아시는데 그게 다른 식품에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냉장고 안에 같이 있다가 뭐 이제 국물이 흐른다든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냉장고를 항상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고기나 생선은 익혀서 먹으면 되는데 신선한 상태로 익혀서 드시는 거를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익혀서 먹을 때는 속까지 충분히 익히게 하는 것도 주의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사실 이게 손 씻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손 씻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손으로 뭘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주머니에 넣고 뭐 어디에 가면은 문 손잡이 이렇게 열고 이제 내 손만 만지는 것이 아닌 온갖 데를 손이 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손이
얼굴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균이 이제 옮아가는 거죠. 그래서 손 씻는 것은 이제 아무리 자주 해도 이 시기에는 지나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이제 국자나 주걱 같은 것도 이제 그 같이 쓰는 거니까 잘 관리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은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환자가 먼지 이렇게 막 털면서 이렇게 먼지가 흡입되게 하는 환경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은 이제 집마다 환경이 좀 다르실 텐데 곰팡이가 많을 것 같은 환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반지하이면서 여기 좀 벽지가 눅눅해져 있고 곰팡이 같은 게 좀 껴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은 최대한 피하시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을 이제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청소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하시게 되는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제 집안 청소를 또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역시 손 자주 씻으셔야 되고 양치질도 잘 하셔야 되고 애완동물에 대한 이제 질문을 조금 받는데요. 애완동물, 화분, 생화, 수족관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요 시기에는 피하게 하시는 거를 권고합니다. 근데 이제 애완동물 특히 이제 그 반려견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신 경우에는 제가 조심하시고 이제 너무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허락을 해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요. 이제 원칙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한테 맡겼다가 다시 이제 찾으시면 되죠. 냉난방 기구 이제 이런 필터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주 청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습기가 또 이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겨울 같은 데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집에서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가습기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걸 저희가 권고를 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 이게 이제 익히지 않은 물을 쓰게 되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게 물이 분말이 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좀 있고 그다음에 가습기를 그 청소를 해보시면 사실은 며칠만 이렇게 놔두면 약간 물이 이제 가온이 되면서 이렇게 가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청소하려고 보면은 되게 거기 뭔가 약간 색깔이 끼면서 곰팡이 같은 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안 쓰시는 게 좋겠고 수건을 적셔서 그 수건을 이렇게 이제 많이 놔서 그걸로 이제 가습을 하는 형태를 하는 거를 저희가 보통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 가실 수 있느냐, 목욕탕 가도 되냐, 사우나 가도 되냐. 이건 피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은데 가면서 이제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는 어떤 이제 물이나 그런 올라가 있는 증기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로하지 않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때 이 정도 이 시기에는 이 시기 끝나고 수치가 다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많이 피로를 호소하세요. 당연하거든요. 이제 아직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한번 죽을 고비를 거치고서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몸을 좀 조리해야 되는 사실은 시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면역제제 먹고 이제 이런 약에 대한 것도 힘드신 것도 있기 때문에 몸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푹 주무시고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누워만 계시면 안 되고 육체적인 활동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집에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 체조, 스트레칭, 집안에서 걷기 이 정도부터 시작하고 양을 늘려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피곤하면 쉬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통 권고를 하고요.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뭐 이제 샤워하고 이제 보습, 이게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경우에는 보습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하지만 너무 이제 그 향이 강하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용 보습제 이런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피부를 긁어서 상처가, 그러니까 어쨌든 몸에 상처가 나는 환경이 되면 균이 들어올 찬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제 중요하겠죠. 이런 거 피하고 이제 이 항상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운동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즐겁고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지내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나는 가족과 친척이 뭐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만난다든지 피한다든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교회 가시거나 뭐 극장이나 쇼핑에 가시는 거, 한산할 때 가시는 거 정도는 이제 오케이고요. 마스크 쓰고 물론 가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 밀집된 데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행도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이제 가족하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음식을 조심해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가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차나 버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닫힌 환경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장시간 가는 여행은 좀 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장하고 이제 학교에 복귀하시는 거는 환자분들마다 많이 다르신데요. 내가 이제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빨리 하시는 경우에는 한 3개월부터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아무래도 면역제제를 끊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낫기는 하겠고요. 좋기로는 어떤 생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푹 쉬실 수 있으면 이식하고 한 1년 정도는 그 활동을 좀 늘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거 정도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하시는 걸로 넘어가시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성생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요 면역제제가 좀 끝나고 특히 이제 혈소판 요 경우에는 이제 면역도 중요한데 혈소판이 중요합니다. 면역 수치는 대부분 정상이 돼 있을 건데 혈소판이 좀 늦게 올라가서 회복이 좀 덜 되시는 분이 있는데 혈소판이 한 5만 이상 되시는 이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가능하겠고요. 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너무 이제 힘들면 누워서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워서 이제 뭐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에 보면 누워서 이제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부상병들이 누워서 이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운동이라서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나서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리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식하고 나서 한 3, 4개월까지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인 경우에는 이식하고 어쨌든 6개월은 지났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가 지금 끝났고 한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어느 정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통 이식을 하고 나서 이런 수치들이 어느 정도 면역 그 혈액 수치상 이제 우리 면역 세포들이 어느 정도 수치상 정상화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웬만큼 정상화되는데 바이러스 면역을 담당하는 이제 세포들의 기능이 아직 100%까지는 올라오지 못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가 돼야 그게 어느 정도 온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후에는 저희가 예방 접종을 맞기는 하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조금 약해서 바이러스 예를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이제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역이 아직은 조금은 약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해제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조심해서 이제 지내시는 게 좋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김치 같은 그 나름식 드시는 거, 잘 씻어서 드시는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요. 하지만 음식을 그 제가 보통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한 1, 2년 지나기 전까지는 나름식으로만 식사를 하시는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생선 회 같은 거. 그죠? 이제 그다음에 무슨 산낙지라든지 아니면 육회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것까지는 신선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건 괜찮은데 그걸로만 한 끼를 드시는 거는 그때까지는 좀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년, 2년이 지나고 병 재발 안 했고 다른 문제 없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